GCN 시청자 여러분, 싱그러운 봄 햇살로 상쾌함이 느껴지는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 뷰티풀 라이프, 진행을 맡은 뷰티 아티스트 오묘기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뷰티풀 라이프는 이름 그대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잘 갖추어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함께 뷰티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고 쉽고 간단한 메이크업 방법들과 머리 손질법 등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초 화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안, 클렌징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클렌징 습관으로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더 민감한 피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화장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피부에 남아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고 특히 차가운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가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면 잔주름도 쉽게 생깁니다. 모공이 크신 분, 안면에 홍조기가 있는 분,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잘못된 클렌징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안법이 참 중요한데요. 혹여 늦게 집에 귀가하면 대충 세안을 하거나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올바른 세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렌징 할 때 물의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로 클렌징을 하시면 모공이 많이 열리고 피지가 과도하게 빠져나가서 건조해지고 피부 노화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닫혀 있어서 노폐물과 피지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지근한 정도의 물로 세안하시고 마무리는 냉수로 모공을 수축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안 시간은 적당히. 클렌징을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침 클렌징은 2분에서 3분 정도, 저녁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좋습니다. 아침 세안은 물로만 해주시면 좋은데요. 노폐물 제거보다는 수분막과 영양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 등으로 오랫동안 문지르면 오히려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트러블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렌징은 2중 세안까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한 손은 필수.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먼지와 노폐물에 의해 더럽혀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세안을 하면 오히려 세균과 함께 세수하는 게 되죠. 손에 있는 세균이 모공 속으로 침투해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 먼저 손을 깨끗이 해줍니다. 풍성한 거품으로 세안하기. 손바닥으로 충분히 거품을 내주시고 그 풍성한 거품을 이용해서 세안을 하시면 피부 자극을 줄이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안 순서는 이마, 볼, 입 부위, 코, 눈 주위, 그리고 얼굴 라인 순서인데요. 순서대로 3회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해주시면 클렌징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까지 도와줍니다. 클렌징 제품은 피부에 빨리 스며드는 로션 타입보다는 크림이나 오일 타입이 좋습니다.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하시고 티슈로 닦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바로 물 세안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티슈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 립 리무버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눈이나 입술 부위는 여리고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극적인 리무버 사용은 하지 마시고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 등으로 물 세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 등으로 1차 세안을 하지 않고 바로 클렌징 폼만 사용하시는 경우는 피부가 검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2차 세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손쉽게 클렌징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부드러운 스펀지와 브러쉬 사용입니다. 첫 번째로 스펀지를 사용하여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두 번째로 모공 브러쉬로 블랙헤드와 각질, 모공 속 노폐물까지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거품으로 자극 없고 부드러운 세안이 가능하며 미세한 브러쉬모가 세심하고 깨끗한 딥 클렌징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펀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렌징 크림으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물 세안을 하신 후에 폼 클렌징으로 세안하실 때 스펀지는 표면에 코팅이 되어 매끈한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 스펀지를 충분히 적신 후에 꼭 짜주시고 손바닥에 폼 클렌징을 덜어서 비비며 거품을 충분히 내서 얼굴을 감싸듯 살짝 문질러 줍니다. 스펀지로 이마와 볼, 입 주위와 코, 눈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가볍게 물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모공 브러쉬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 브러쉬를 충분히 적신 후 손바닥에 클렌징 폼을 덜어 브러쉬를 비비면서 거품을 내줍니다. 그 다음 얼굴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마사지 하듯 이마와 볼, 입 주위, 코, 눈 주위를 살살 문질러 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공 브러쉬는 시중에서 비싸지 않는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법을 잘 기억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공 브러쉬는 촘촘한 솔 사이사이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고 노폐물이 끼지 않도록 사용 후에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법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피부 타입별 클렌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성 피부는 클렌징 크림, 오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스킨으로 수분 공급을 바로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는 T존을 특히 신경 써서 클렌징 하셔야 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클렌징 시간을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의 힘 조절이 필요한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메이크업 도구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미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피부 미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을 사모하며 날마다 영을 향해 달려가시기 때문에 마음을 이룬 만큼 더 아름답게 나아지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교의 무한 단물을 바르고 더 좋은 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용기에 담아서 세안 후에 스킨처럼 뿌려주고 수시로 미스트처럼 사용합니다. 더 맑아지고 촉촉해진 피부를 체험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알아본 세안법,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작은 부분 같지만 소중한 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매일 밤 충만히 철회하고 오셔서 오늘 배우신 대로 깨끗하게 세안하시고 단물까지 바르고 주무시고 나면 다음날 한층 밝아지고 아름다워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올바른 기초 화장법과 간단한 메이크업 기구를 사용하는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 뷰티풀 라이프 진행을 맡은 서미정입니다. 저와 함께 에티켓 및 매너를 배우실 텐데요. 혹시 매너나 에티켓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주님의 교양으로 날마다 채워가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리고 날마다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 상황과 장소 등에 맞는 교양을 갖추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티켓은 형식과 규범을 갖추는 것으로 예법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매너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조건, 관습, 행동 양식 등 방식으로서 예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에티켓이고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매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에티켓과 그때그때 적절한 인사 매너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티켓만 알면 되지 왜 매너까지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찌개 하나를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사용해서 함께 먹기도 하는데요. 일명 퐁당퐁당 문화로서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에서는 동성 연애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식당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서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서로 관습 때문에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바른 매너를 배우고 갖추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지요. 오늘은 먼저 인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디에서 몇 번이나 누구와 인사를 하셨습니까? 늘 하던 인사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인사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인사해야 하는 경우, 비좁은 공간에서 인사하는 경우,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인사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인사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나라마다 인사 예법이 다른데요. 이런 경우는 그 나라의 인사 문화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인사의 기본 매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에는 먼저 머리, 등,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바르게 섭니다. 양손의 위치는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에 얹어 아랫배에 가볍게 댑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왼손을 오른손에 얹어 아랫배에 가볍게 대거나 차렷 자세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고 바지의 재봉선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과 밝은 표정을 지어주세요. 상대방과 시선을 맞춘 후 허리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 멈추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상대방과 시선을 맞춰주세요. 인사를 하실 때 눈을 맞추지 않고 하는 인사, 표정 없이 하는 인사, 지나치게 등을 구부리는 인사, 망설이다가 하는 인사, 뛰어가면서 하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제 상황별 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하는 경우인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께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인원이 인사하려면 질서를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 한 명쯤이야 정해진 질서를 조금 어겨도 되겠지? 다 사모해서 그러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시겠죠? 그런 나 한 사람이 수십 명도 되고 수백 명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만 사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인사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손님들이 항공기에 탑승하실 때 손님들께 인사를 하는데요. 본인의 요구사항만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인원의 승무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탑승 시간도 길어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지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바쁜 시간을 피해서 요청하시거나 급하지 않으시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사와 함께 악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저는 직업상 단정한 손톱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길이는 길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 손톱 아래는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반지나 시계 등 액세서리는 상대방의 손에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빼시거나 왼손에 착용해 주세요.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하시는 경우 자녀분이 손가락에 장난감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녀의 손톱도 단정히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핸드크림을 발라볼까요? 핸드크림은 손등과 손바닥 그리고 손톱 주변에 거친 큐티클 부분까지 잘 발라주세요. 이런 큐티클이 상대방의 손바닥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이나 네일밤 등 전용 제품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악수를 하실 때에는 손을 너무 세게 잡거나 흔들거나 장시간 오래 잡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좁은 공간에서 인사하는 경우입니다. 복도나 실내, 엘리베이터 등 좁은 장소의 경우 약 15도의 가벼운 인사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급히 지나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분께 복도에서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에도 가벼운 목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로는 예배 전후에 성전에서 이동 시 성도님들과의 인사를 줄 수 있는데요. 예배 전후에는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지요. 이런 경우에도 가볍게 인사하시면 되시는데요. 반가운 분을 만나셨다고 해서 통로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시게 되면 다른 분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릴 수 있으니 가급적 짧게 인사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느 분께 인사를 드리는지에 따라 더 정중하게 상체를 숙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시더라도 나의 인사가 상대방과 다른 분들을 민망하게 하지는 않는지, 통행에 혹여 불편을 드리지 않는지 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윗사람을 만났을 때는 굳이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사를 안 하기 어색한 상황이라면 목례 정도로 충분합니다. 화장실에 오는 분들은 다 용무가 있어서 오는 것이죠. 반가운 분을 만났다고 해서 장시간 대화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윗분이 아랫사람을 화장실에서 만난 경우 반가운 마음에 다소 장시간 안부를 묻거나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랫사람은 시간에 쫓기는 경우 화장실에 온 용무도 보지 못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요. 아랫사람이 윗분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은혜로운 간증이라고 해서 장시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별 인사를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인사는 상대가 누구이든 내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사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와 표정과 목소리가 중요하고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B라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퉁퉁 부었어요? 밤에 뭐 드시고 주무셨나 봐요. 이 말을 들은 분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 얼굴이 그렇게 많이 부었나 생각하며 마음이 쓰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사가 아름다운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민망하게 하는 말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신다면 더 좋으시겠지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의 고위 관리와 정찰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디저트를 내기 전에 웨이터가 핑거볼을 가져왔습니다. 핑거볼은 손으로 과일을 집어 먹도록 손가락 끝을 씻는 작은 물사발인데요. 그런데 서양식 테이블 매너를 잘 몰랐던 중국 관리가 핑거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태어난 얼굴로 핑거볼의 물을 마셨습니다. 만일 엘리자베스 여왕이 핑거볼에 손을 씻었다면 어땠을까요? 중국 관리는 몹시 부끄러웠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중국 관리가 민망하지 않도록 같이 물을 마신 것이죠. 상대를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매너가 아닐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상대를 배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첫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요? BCN 시청자 여러분, 저는 행복하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